한국의 거리에서 여고생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여학생들일 뿐인데 저들은 왜 저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데이지 그랜트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은 남편이 속한 연구소에서 1년 장기 휴가를 제공해주면서 해외 문물 견학이라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어서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열흘 이상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의 일상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요. 아이 엄마다 보니 한국의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오던데 특히 한국 아이들의 교복 입은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영국의 한 여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여학생은 치마와 셔츠, 니트티에다 재킷이 기본 세트고 물론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을 수 있답니다. 영국 학교의 교복 정책은 엄격해서 학교의 허락 없이는 학교 안에서도 재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더워서 재킷이 벗고 싶다면 반드시 손을 들고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하죠. 여기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치마를 두어 번 접어 입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접고 또 접어서 치마 길이를 자켓 길이에 맞춰 입기도 하죠. 학교 선생님들은 번갈아 가며 교복 검사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수업하기도 바쁜 선생님들이 매일 교복 검사를 할 수 없어 불시해하게 되고 재킷을 입지 않거나 치마를 접어 입는 친구들은 벌점을 받게 된답니다.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 전 한국 교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저의 큰딸이 교복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그 전에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할 때부터였네요. 제겐 두 딸이 있고 이곳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의 유행을 빨리 알게 되기도 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딸을 키워서 더 잘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의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영국에서도 오징어 게임 옷 의상 세트를 구하느라 아주 고생을 했어요. 초록색의 트레이닝복은 졸업사진 할로윈 코스프레 때 대단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제 딸들도 인기에 편승하느라 해외 직구로 트레이닝 세트를 구매했는데 영화 속 최종 우승자인 이정재 배우의 번호인 456번을 구할 수 없어서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구매한 후 번호만 따로 제작 주문해서 옷핀으로 꽂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닝복은 교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운동복 세트가 교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오징어 게임이 중국 것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두 딸이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여행 간 적 있었는데 그때 중국 학생들의 교복 문화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영국 사람이라면 예쁜 교복에 대한 로망과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 영화인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호그와트를 다니는 마법사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예리하신 분은 알겠지만 영화 속에는 같은 학교지만 기숙사별로 교복이 다 다르거든요. 호그와트 교복은 영국의 전통 교복의 느낌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영국에서 교복은 헨리 8세 때 처음 들어왔어요. 당시에는 파란색 트렌치코트 형식이었는데 파란 정장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교복이 파란색이 된 이유는 당시 가장 구하기 쉬운 염료가 파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초등교육법이 제정된 후 모든 학생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점차 교복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하는데 공립, 사립 가리지 않고 교복을 입어요. 아, 참 영국에서는 남학생들도 치마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지난 2018년 영국 잉글랜드의 역대 최고 폭염이 이어졌는데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날에도 남학생들은 반바지를 입을 수 없었어요. 교칙상 남학생의 반바지 착용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이를 이해할 수 없던 남학생들이 항의를 하며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시위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남학생들의 치마 입기 열풍이 불었고 그 덕에 최근 영국에서는 학생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착용할 수 있는 교복을 도입해서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남학생들도 치마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 영국 교복 자랑 때문에 이야기가 좀 돌아왔는데요. 여하튼 영국 교복에 자긍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중국 여행 중 만나게 된 학생들의 교복을 보고 말 그대로 경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산주의지만 자율성이 없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곳에서 학생들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나라 발전이 가능할까 싶은 정도였죠. 제가 본 중국 학생들의 모습은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중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여학생은 턱 라인에 맞춘 짧은 단발머리를 하거나 단정하게 하나로 머리를 묶었습니다. 앞머리를 낸 학생들은 절대 눈썹을 가리지 않는 길이라 약간은 촌스러웠고 머리에 눈에 띄는 헤어 액세서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고만할 땐 여자아이들은 예쁜 핀도 꽂고 머리띠도 하는데 중국 아이들은 오로지 검은색 고무줄만 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는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체육복처럼 생긴 교복을 입고 운동화는 모두가 흑백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캠퍼스나 농구화를 신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방도 튀지 않은 무채색만 들고 다녔어요. 마치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일률적인 모습이라 너무 안타까웠다니까요. 동양은 원래 이런 걸까 생각했지만 나중에 큰딸이 교복을 입을 때쯤 일본 교복도 알게 되면서 중국만 교복이 체육복처럼 생긴 거구나 알게 되었죠. 한국에 오기 전까진 유럽의 교복하면 영국, 동양의 교복하면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교복은 꽤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딸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몇 번 보면서 일본 교복에 대한 환상을 잠시 가졌는데요. 저도 딸아이와 만화를 같이 보니 아주 깜찍하고 발랄한 교복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만화에 나오는 세일러복의 교복은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닌 성인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만든 디자인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일본 교복이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더군요. 어쩔 땐 아이들의 옷으로 성문화를 상징하는 듯한 것에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교복을 놀이를 위해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K-팝이 많이 유행하다 보니 실제로 한국 아이돌이 다니는 학교의 교복을 동경하기도 하고 입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룹 BTS 멤버 정국 씨가 실제로 다녔던 학교의 교복이 겨자색이어서 한국 교복하면 이 색깔이라는 이미지가 퍼졌다고 합니다. 교복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일본의 대형 교복 업체가 도쿄 디즈니 리조트 시설에 교복 대여 가게를 오픈할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한국에 머무르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일상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한국과 영국의 고등학생의 생활을 서로 바꿔보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이 영국 학생처럼 영국 학생이 한국 학생의 생활을 경험해보는 건데 그 방송을 봤을 때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학교 끝나고도 학원과 집에서 또 공부를 하는 한국 학생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교복을 입고 꾸미지 않은 채 공부만 하는 학생의 모습이 제 뇌리에 남아있었는데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그 모습을 완전히 깰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거니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은 한류 아이돌 스타만큼이나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라 여드름이 났긴 했지만 피부가 희고 혈색이 좋아서 얼마나 생기있던지요. 거기다 짙은 눈썹과 서양인 못지않은 큰 눈, 오똑한 코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과하게 꾸미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스타일링은 정말 세련되었습니다. 그 옛날 중국을 여행하며 봐왔던 무채색의 똑단발 머리의 중국 학생과 꼭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올 법한 과한 헤어스타일과 몸매를 부각시키는 일본의 학생들과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물론 여학생들의 교복 길이가 영국 학생들만큼 짧게 다니긴 했지만 어린애들이 어른 흉내를 낸 모습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의 트렌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제가 알던 아시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학생의 모습을 잃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사실 영국에서는 책가방 대신 성인들이 들고 다니는 큰 숄더백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한쪽만 메고 다니는 것이 어깨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말했지만 그 또래 아이들은 멋부리고 싶어서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자기도 숄더백 사달라고 졸라대는데 미루다가 사줬지 뭐예요. 숄더백 안에 도시락, 물병, 필통까지 넣은 아이들은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걸을 수밖에 없어 자세에도 정말 안 좋아요. 한국의 여학생들처럼 교복을 세련되게 꾸며 입고 단정한 외모로 학생다운 면을 유지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놀라운 모습은 그뿐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울 시내를 구경하면서 인사동을 둘러봤을 때였는데요. 분명 한복이긴 하지만 뭔가 세련되고 좀 달라진 옷을 입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K-팝 매니아인 큰딸이 저 옷 모던 한복이야 하며 소리쳤는데 알고 보니 몇 년 전 한국의 유명 걸그룹인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옷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에선 블랙핑크의 개량 한복을 입은 해외 팬들의 커버댄스 영상이 쏟아져 나와서 저도 딸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납니다. 뮤직비디오 마지막 하이라이트 군무 장면에 블랙핑크가 한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전 세계 매체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무대 의상만큼 화려하게 개조한 옷들은 아니었지만 한복을 현대에 맞게 트렌디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한국적이었거든요. 서울에서는 한복을 대여해서 입게 해주고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대여해준다고 하니 이래저래 한국의 옷들이 세계화의 중심에 있지 않나 싶어요. 서울 구경을 충분히 하고 마지막 날 가족들과 남산에서 야경도 보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둘째가 7학년으로 올라가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중학생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한국 여학생들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다며 온갖 궁리를 하더라고요.
교복점에서 가장 작은 치마를 샀는데도 무릎을 덮는 치마 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마 치마를 접어 입진 못하고 배바지처럼 한껏 올려 있더라고요. 딱 달라붙는 교복을 위해 니트 조끼 뒤는 잡아당겨서 고무줄로 묶는 영특함까지 보였답니다. 그리고 분명 화장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9학년 언니들이 마스카라는 기본이고 볼터치까지 하고 다닌다며 자기도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둘째들이 좀 잔망스럽잖아요? 9학년이 된 큰딸이 너 한국 여학생들 키 큰 거 봤지? 꾸밀 생각 말고 키부터 커 하며 현실 좀 알라고 아웅다웅하고 있답니다. 곧 둘째도 숄더백 사달라고 조를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의 한국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좋은 기회가 온다면 한국의 다른 도시도 방문하고 싶어요. 멀리서도 한류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교복에도 외국인들은 좋은 평가를 해주니 기쁩니다.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